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숨이 테리는 한국 지하망을 모릅니다. 권영의 김용택 기자, 김동문 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유튜버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진실입니다. 이쪽에 치우치거나 저쪽에 치우치는 그런 정보라면 벌써 큰 문제가 됐습니다.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서 정보 분석을 하고 추적을 한 것이고 자료로 만들어서 미국 당국에 제공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정책을 위반하고 또는 수사를 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정책을 위반하거나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이 결정된 게 북한 장성들이 영변 핵 기밀을 다 탐지 정리해서 그거를 이영길 씨가 한국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켈러 부대원들과 전직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거를 보관을 잘했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미국 CIA로 넘기는 공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이 수립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도 똑같이 헌법과 관련 법규에 따른 정보 분석, 추적 그리고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뭐가 진실이냐 이것이지 5.18이 민주화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정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작전 중에 전사를 하는 국군 장병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내가 작전에 투입됐다가 죽는다, 국립묘지에 간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실이 바로 권영애 전 안기부장, 그 다음에 광주 5.18 당시에 동아일보 주재원이었던 김용택 기자, 그리고 전남 매일신문의 김동문 기자에 의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그 의혹을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5.18이 일어난 지 42년 만에 작전에 투입됐다가 전사한 한국군 장병 한 명이 동작동 5.18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 돼 있고 망월동에 안매장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과 규정에 따른 사실을 파헤친 거기 때문에 이쪽 이야기도 아니고 저쪽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자기가 안기부장으로 있을 때 북파 공작원을 시켜서 북한에 있는 5.18 때 광주에 내려와서 작전을 했던 위령탑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에 북한군이 온 거를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공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가 받아쳐가지고 풀리려고 하지만 제 이야기 한마디에 그게 지금 또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애와 스카이데일리의 말대로라면은 권영애가 안기부장 재직 때 광주에 북한군이 온 걸 확인을 했고 이거 김영삼이한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확인을 해놓고 곧바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실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회를 다 구속하거나 예편을 시키는 등 강력 수단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없애버리고 반면에 대응 세력인 청주회를 해체시켰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사실은 음지로 다 묻어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국정원장들을 전부 다 청주회 회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국정원을 완전히 적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팩트니까 권영애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권영애가 바로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놓고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 특검을 설치했을 때 5.18 당시 동아일보 광주 주재원이었던 김용택 씨가 특검을 찾아가서 최 부장이라는 부장검사에게 전두환이가 당시 광주에 있던 갱생원 소대원 33명을 모두 다 죽였단다. 내가 잘 아는 친척이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러더라. 이런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당시 광주에 있었던 전남 매일신문의 김동문 기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5.18 당시에 갱생원 소대가 다 죽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없었고 5.18 당시에 갱생원 소대원 한 명이 죽었는데 망월동에다 안매장을 했다는 소문은 돌았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수년간을 시간 날 때마다 5.18 당시에 전사했던 계엄군 한 명 한 명을 다 추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42년 만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은 1980년 5월 24일 오후 1시 40분에 광주 송암동에서 벌어졌던 소위 말하는 5인 사격. 그 5인 사격에서 11여단 장병들의 총경으로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대 조교 한 명이 사살된 걸 확인한 겁니다. 그게 특전사 전투상보와 전투교육사령부 전투상보에 기재가 돼 있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사람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추적한 겁니다. 당시 5.18 진압군들은 따로 동작동 5.18 묘역에 28구역과 29구역에다가 따로 특별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발품 팔기는 어렵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는 낯설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추적해가고 자료가 빈약하게 비석 이름만 갖고 찾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석에는 어디서 전사했다, 언제, 그리고 소속이 언제다, 이거는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교사 소속 전사자들을 확인을 했는데 두 구가 확인이 됐는데 한 구는 전교사 소속으로 특전사 11여단에 그날 아침에 파견 나가서 63대대장 운전병을 했던 장갑차 운전병이 매장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교사 소속이었지만 전사진은 11여단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즉 조교가 아니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급이 일병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논산훈련소 조교도 엄청나게 가려서 뽑고 엄청난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당시 하사관학교 조교들은 엄청나다는 거 그 당시에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3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 전투교육사령부 같은 곳에 장교들을 교육하는 조교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계급이 1병입니다. 그러니까 2병 때 죽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통상적으로 2등병들을 매복에 잘 내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추적했더니 이 사람이 전교사 소속이 아니라 광주 통합병원 소속의 방위병입니다. 당시도 방위병은 계엄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주 통합병원 소속의 방위병이 어떻게 전투교육사령부의 교도대대 매복조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장소가 광주 통합병원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것도 시신에서는 카빈 탄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대 조교 대신 묻어놓은 거구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제가. 바로 이 사람이 갱생원 소대 소속이었고 갱생원 소대 34명의 사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교육사령부에서 M16 소총 34정이 분실된 당시 기록을 사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4정이 미회수 처리된 것도 사진으로 원본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생원 소대원들은 처음부터 계엄군과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두환이가 어떻게 이 33명을 다 죽였겠습니까? 원래는 34명인데 교도대대 매복조로 나갔다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33명이 된 거고 이 33명을 33소대라고 했고 이 사람들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의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윤모 씨가 이들을 목격하고 추적을 한 기록을 자서전으로 만든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스미테리가 알겠습니까? 미국 CIA도 이런 건 모릅니다. 제가 나름대로 리스트를 뽑고 기록물을 만들어서 통보해주기 전까지는 미국 CIA도 몰랐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위병과 당시 작전에서 희생된 11여단 장병들을 동작동 국립묘지에 매장을 할 때 관련 공적 기록물이 필요한데 그 기록물을 조작을 한 게 국방부라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당시 사고를 전투교육사령부와 11여단의 오인사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11여단 장병들 공적 조서에는 어떻게 기재를 했냐면은 성명불상의 폭도에 의해서 사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사 조교들의 오인사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폭도에 의한 사망. 이렇게 기재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투교육사령부 현역 군인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폭도란 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특전사 11여단의 헌병대장이 조사 보고서를 하고 사인을 하고 바로 그 사인에 최웅 11여단장이 또 사인을 하고 국방부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사인해서 묻은 거죠. 이 최웅 여단장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하도 북한으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괴로워하다가 죽기 며칠 전에 5.18 진상규명위원회 차원에서 11여단장을 또 고발을 한 겁니다. 학살죄로다. 그래서 협박에 시달리다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식이 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인 5.18 진상규명위원회 사과장을 지금 고발이 됐다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사과장은 이 조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하라고 계속 재촉을 하니까 내가 중풍 맞아가지고 뇌수술해서 지금 일을 못한다. 나 사표 낸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권력 남용죄로 고발이 된 거고, 이런 오늘의 이야기가 이쪽 이야기도 아니고 저쪽 이야기도 아니고 단지 관련 법규에 의한 사실만 놓고 북한에서 너무 지나치게 압박적 공작을 했기 때문에
권영애와 김용택 기자가 그런 모략을 하다가 저한테 걸린 겁니다. 권영애는 최인수 사건의 역공작에 의해서 구속돼서 오래 징역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협박에 의해서 모략 선전을 지금 스카이데일리하고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걸려드는 겁니다. 또 그래 그럼 북한군을 확인해놓고 5.18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하나회를 싹 다 없애버리고 총주회를 키워준 거야? 이 한마디로 권영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작게 8018 그리고 김대중과 총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란 책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책에 기재된 사실이 손톱만큼이라도 거짓이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다 긴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전자책을 지금 종이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